네, 다음으로 발표를 드리게 된 김상우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SDK와 Vue.js의 데이터 주고받기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DK에서 앱으로의 데이터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Vue.js 앱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앱 구동의 흐름을 먼저 발표드리고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서버에서 음성 입력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 발표에서는 SDK 서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넘겨주는 과정과 디바이스가 넘겨받은 데이터를 뷰앱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로부터 디바이스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의 음성 입력 값을 기준으로 모든 논리적 계산을 끝마친 게임 상태 정보는 SDK 서버에서 디바이스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게임 상태 정보는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 게임 앱을 인식하고 또 어떤 형태로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SDK 서버는 내장되어 있는 Conversation Ask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노란색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노란색 단계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하여서 실행시킬 앱을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서버가 앱을 호출하는 음성임을 판단하여서 HTML 리스폰스라는 생성자에 URL이라는 키의 밸류로서 실행하고자 하는 앱의 주소값을 디바이스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하여서 앱이 실행되고 난 뒤에 발생하는 게임 조작과 관련된 음성들은 마찬가지로 HTML 리스폰스 생성자 내에 데이터라는 키와 밸류의 세트로서 실행 중인 앱에 전달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한번 HTML 리스폰스 생성자의 URL로서 앱에 대한 정보를 디바이스에 전달된 이후라면 그 이후에 전달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해당하는 URL을 인식하여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서버가 게임 상태 정보를 무사히 전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버가 넘겨준 게임 상태 정보들을 실제로 Vue.js 앱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될까요? 보시는 그림은 Vue.js 앱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초록색 상자는 각각의 요소로서 기능을 가지는 컴포넌트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 인터페이스는 컴포넌트 트리 구조로 추상화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특정 데이터를 상태값으로 가지면서 부모나 자식 컴포넌트에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데이터를 props로 자식에게 내려주는 것 이외에 자식 컴포넌트가 이벤트 이미팅을 통해서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값을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것이 Vue.js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벌 되는 컴포넌트에는 상태값 관리에 대해서 전달하기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최하의 컴포넌트 이벤트 발생에 따른 상태 변화가 건너편 우측 최하위 컴포넌트에게 전달되려면 결국에는 공통되는 최상위 컴포넌트를 거쳐야만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Vuex를 도입하여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Vuex는 뷰 앱에 대한 상태 관리 패턴이자 라이브러리로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중앙 집중식 저장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버로부터 받은 게임 상태 정보를 Vuex에서 관리하게 된 덕분에 컴포넌트들이 데이터를 props로 넘겨주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상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한 뒤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에게 뿌려주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끝말잇기 게임의 제시어로서 받은 단어를 각각의 글자로서 나누어서 원하는 글자에만 효과를 입히는 것과 같은 작업이 편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Vuex의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처럼 생각해서 앱의 특정 부분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한 해답도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랙티브 캔버스 API에서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서버에 요청하는 작업이 필요 없었는데요. 컴포넌트가 마운트되는 시점에 서버가 보낸 HTML 리스폰스를 감지할 수 있는 SDK 내장 메소드를 등록해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 이후에 구현해 놓은 두 가지 게임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추가된다거나 또 다른 게임이 추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뷰엑스를 통하여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재사용성이 아주 극대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뷰엑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벤트 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컴포넌트의 이벤트 이미팅에 대한 감지를 통하여서 중앙 집중식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가 이벤트 버스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지 못하여서 이번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보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기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생태계에서 뷰엑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리액트의 리덕스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뷰엑스도 플럭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나요? 네, 질문해 주신 대로가 거의 정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뷰 생태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뷰엑스가 리덕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플럭스 아키텍처의 흐름으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뷰엑스는 리덕스와 비슷한 건가요? 다른 점이 있나요? 그 다음 질문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덕스처럼 싱글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엑스에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스토어, 리덕스의 스토어처럼 모든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미리 그 뷰엑스에서 수행한 다음 가공 후에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뭔가요? 스마트 디스플레이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과 태블릿 등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